안녕하세요. 비의 생각입니다. 아주 살짝 오랜만이죠? 이 컨텐츠의 음향 품질과 어떤 내용에 대한 고민 아닌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일주일이 그냥 훅 지나가더라고요. 최근에 또 쉬는 날이 중간중간 껴있어서 더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오늘은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위로를 잘 해주는 타입이신가요? 살다 보면은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위로에는 젬병이야. 나는 위로를 잘 못해줘. 나는 사람들 위로해주는 게 좀 힘들더라.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과 정말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이제 그중 위로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보다 자주 알게 모르게 위로를 주고 위로를 받고 합니다. 단지 이제 그 위로의 상황이 뭐 크냐 작냐에 따라 우리가 인지를 할 때도 있고 인지를 전혀 못할 때도 있는 거죠. 위로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나 자신이든 아니면 상대방이든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뭔가 슬픔을 달래주는 행위를 했다면 그게 바로 이제 위로라는 거죠. 가끔씩 그런 날 있잖아요. 정말 좀 하루가 너무 힘들고 고된 날. 그런 날에 이제 누군가 저에게 그냥 뭐 예의상 뭐 힘들었지, 오늘 수고 많았어 라고 인사를 해줬는데 그 날의 어떤 쌓였던 괴로움이 살짝 누그러진다면 이제 그거는 뭐 인사치레로 시작되었지만 위로로 끝난 커뮤니케이션이 된다고 보는 거죠. 되게 뭐 힘들어하는 친구가 나에게 고민을 이게 막 털어놓았는데 제가 이제 뭐 나름 위로해준다면서 상대방에게 뭐 도움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 혹은 뭐 내 이야기만 막 주구장창 한다면 그 위로의 의미로 저는 이야기를 했지만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위로는 결국 그 나의 의중보다는 그 상대방의 느낌, 상대방의 감정이 더 중요하게 작용되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들의 주체, 이 시간들의 주체가 위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좋은 위로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좀 올라가겠죠. 사람들이 이제 고민이 있거나 힘들 때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좀 가깝고 친한 사람을 찾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보통은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마치 이제 본인 이야기처럼 들어준다거나 내가 고민을 이야기할 때만큼은 평소보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죠. 뭐 리액션이 좋은 사람도 여기에 속할 수 있다고 봐요. 뭐 따뜻한 말을 하는데 소질은 없는데 뭐 상대방에게 막 뭐라도 위로해주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 고민, 내 아픔을 같이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가끔씩 또 예외로 또 성격에 따라 찾는 유형이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내가 굉장히 소심해서 좀 터프한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는다던가 그게 편하다던가 나는 되게 활동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좀 조용하고 차분한 친구에게 좀 고민을 털어놓는다던가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위로에 유독 젬병인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어떤 상황에서는 뭐 위로가 아닌 어떤 질타나 뭐 팩트 같은 다른 게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너무 또 여러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정신이 없으니까 지금은 딱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전제 하에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되게 다양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뭐, 그 중에 좀 몇 개만 좀 추스를 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첫 번째, 남의 일처럼 좀 관심이 없는 사람. 이게 진짜 상처받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에서 뭐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친구를 이렇게 불러서 하소연을 하는데, 아, 그래? 아, 근데 여기 치킨 맛있겠다. 막 이렇게 한다던가. 아, 진짜? 야, 근데 우리 2차는 어디로 갈 거야? 막 하는 사람들. 나는 막 되게 고민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면은 막 혹은 이거 막 내 얘기에 집중 안 하는 그 티가 날 때가 있잖아요. 막 되묻는데, 막 다 틀려. 뭐 예를 들면은, 아, 그 뭐 이야기한 사람이 그 대리? 이러면은, 제가 뭐, 아니,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은 과장님이고, 아, 그 남자 과장? 이러면, 아니, 여자 과장. 막 이런 식의 대화 흐름 있잖아요. 막 다 되물어 봤는데 다 틀리는 대화 흐름. 이런 대화를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물론 진짜 관심이 없거나, 뭐, 정말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될 때에는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경우가 좀 덜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좀 당사자를 탓하는 사람. 야, 그건 너의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그 정도는 네가 참아야지. 근데 너 그 정도로 열심히 안 했잖아. 뭐, 그건 너가 잘못했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보통 싸움으로 이제 서로 말다툼 하다가 이제 마무리가 되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내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아, 그래? 야, 근데 나도 그랬잖아. 막 하면서 본인 이야기 시작하고. 아, 진짜? 근데 나는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 하면서 또 본인 이야기하고. 뭐, 잠깐.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상대방 말 끊고 본인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너무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고민의 해결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는 사람. 이제 보통 당사자 탓하는 사람, 본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흐름이 이쪽으로 흐르죠. 해결로. 이제 관심 없음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정도 가까운 사이라면 관심이 없더라도 좀 그 시간만큼은 좀 들어주고 힘내라고 이야기 정도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이상으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뭐 애초에 상대방도 저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조차 안 할 거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의 고민을 듣고 위로해 주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그 위로의 좀 젬병인 사람들 특징에서 관심 없음을 뺀 나머지 상황은 사실 의욕이 너무 좀 앞서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뭐 오은영 쌤도 아니고 김창욱 교수님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누군가가 힘들다고 하면은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우리가 뭐 필수 과목으로 위로라는 것을 초등학교에서 배운다거나 뭐 아니면 따로 학원을 다닌다거나 하는 게 이제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은 위로에 서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나에게 고민을 이야기하면은 본능적으로 머릿속에서 해결 딱 이 두 글자를 좀 떠올리게 됩니다.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경험과 여기저기서 막 들은 것들, 뭐 친구의 지인의 사촌이 겪은 일까지 예시로 들면서 그 고민 당사자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려고 하죠. 그 위로의 젬병인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이거라고 봐요. 해결.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는 치유의 과정을 좀 안내해 주고 싶고 고민이 있는 사람에게는 좀 방법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좀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나는 좀 우월감에 의한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숙하고 너는 아직 미숙해. 너는 그걸 모르지만 나는 그거를 알고 있어 하는 마음이죠.
누군가가 이제 본인이 겪는 괴로움이나 고민들을 이야기하는 건 정말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이걸 털어놔야 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나의 상황을 말하고 공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한 98% 정도이고, 제가 이제 상대방의 조언을 듣기 위한 거는 사실 2%나 될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누가 나에게 고민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속으로, 아, 얘가 지금 이것을 문제가 있는데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을 해결하고 싶어 하는데 모르겠어서 나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해결 방법을 좀 모색하면서 조언을 하는 대화가 이어지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좀 의욕에 의한 위로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고민은, 그러니까 이 고민을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은 그 우월감에 의한 위로랑 동일한데, 이 고민의 당사자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진 문제를 좀 빨리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에 의해서 자꾸 답을 찾고 조언해 주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또 있어요. 그런 정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월감에 의한 위로랑은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데, 그러니까 진짜 좋은 마음으로 그러는 거라서 일단 말이 굉장히 많아지고 자꾸 해결을 해주려고 무언가 막 되게 억지로 짜내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위로의 과정에서 제가 해결이라고 하는 행위가 무조건 다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굳이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잘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이 의욕이 앞서서 하는 위로, 이거는 가끔 그 진심이 전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민 당사자에게 본의 아니게 큰 위로를 주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위로라는 거는 사실 그 100마디 조언보다는 좀 한마디의 걱정이 당사자에게 더 치유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로를 잘하는 그런 좀 든든한 친구가 되고 싶으시다면 이제 그 상황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잘 귀담아 듣고 반응하고 그 일 때문에 힘들었겠다, 고생했다라고 좀 보듬어 줘야 한다는 마음을 저희가 지금부터 먹고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끔 그 위로받는 거를 또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방금 그 위로 젬병 특 이야기 할 때 그 본인 이야기만 하려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약간 그거랑 비슷한데, 그 사람들이 이제 내 걱정해 주는 걸 즐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별거 아닌 일도 좀 더 과장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고민 같은 거 이야기할 때 슬쩍 내 이야기 껴서 이제 위로의 대상이 내가 되게 막 분위기 잡고, 이런 분들은 이제 보통 다른 사람 위로 잘 안 해주고 위로 받고만 싶어 하거든요. 그 애정결핍의 일종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4명에서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한 명이 요즘 힘든 이야기를 막 꺼내면 나머지 3명이 이렇게 막 걱정해주고 위로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갑자기 본인도 좀 힘든 이야기를 막 꺼냅니다. 이게 앞에 사람 이야기랑 연관이 있건 없건 일단 이야기를 꺼내서 위로의 대상을 좀 가로채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제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어도 보통 본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못 합니다.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응? 난 아닌데? 난 안 그런데? 나는 안 그런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분명히 주변에 친구나 가족이나 지인 중에 이런 성향의 사람이 있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좀 피곤하고 정신적으로 힘든지.
이제 또 살다 보면은 그 위로를 담당해주는 역할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꼭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만 좀 힘든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힘든 이야기를. 이제 그 사람은 맨날 그 주변 사람들의 고민, 걱정 같은 거를 듣고 있죠. 이제 그 사람이 잘 들어주니까 계속 그 사람한테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뭐 사람 성격이고 성향이라 좀 잘 안 바뀌죠. 착한 사람이니까 또 그걸 잘 받아주는 거죠. 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고, 혹시 주변에 이제 그런 친구가 있다면, 너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느라 고생이 많다. 이렇게 또 역으로 위로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고민을 제가 이제 듣게 되면은 항상 해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많이 알고, 가장 많이 고민한 건 아마도 너일 거야. 이 얘기를 제가 항상 하거든요. 그게 제가 그 상대방의 괴로움이나 고민들에 대해서 좀 가장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위로는 그 한편으로는 좀 힐링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종로에서 연등 행사가 있어가지고 구경을 좀 다녀왔습니다. 이제 도로 옆쪽으로 그 가장 앞쪽에 그 꼬마 친구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었는데 막 열심히 막 손도 흔들어주고 막 박수도 치고 막 춤도 추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 모습을 보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 행복해했고 그 행진하는 사람들도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웠는지 계속 지나갈 때마다 사탕도 주고 뭐 연등도 주고 하이파이브도 해주고 막 했죠. 그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모습에 굉장히 좀 힐링을 받았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되게 위로를 받은 느낌이었어요. 뭐 왜? 무엇을 위로받았냐? 그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위로받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일들로 제 마음 한구석에 뭐 상처 같은 게 좀 생겼었나 봐요. 그게 이제 조금 뭐 쓰라렸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치유가 되더라고요. 아마 저는 어떻게든 좀 위로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왜인지도 모르는 모습에 감동받고 위로받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내 앞에서 힘든 내색을 했다는 것은 몇 가지를 의미할 수도 있겠다. 나를 가까운 사이로 생각하니까 본인의 아픔 뭐 또는 고민 같은 거를 공유하고 싶어 하는 거구나. 그런 위로를 받을 준비, 그러니까 그 고민을 공유한다라는 거는 위로를 받고 싶고 공감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상대방은 애초에 위로받을 준비가 좀 되어 있겠구나. 그러니까 아마 위로받을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힘듦을 내색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이제 그런 것 같거든요. 가끔씩 이렇게 힘듦을 내색할 때 보면은 이 이야기를 해서 공감받고 좀 위로받고 싶다라고 나름 생각을 하고 하소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많은 이야기를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힘들겠다. 고생하는구나. 와 같은 좀 공감의 이야기만으로도 위로는 충분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잘 들어주는 게 최고의 위로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 얘기를 잘 들어주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굉장히 위로해주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이제 막 오늘 하루 좀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고 이렇게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것도 위로죠. 좀 듣고 많이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거 혼자 이렇게 맨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 성격이 원래 안 그런데 저 좀 느끼한가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게 혼잣말을 하다 보니까 저도 가끔씩 제 스스로가 굉장히 느끼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이게 참 신기해요. 사람들이랑 얘기하면 절대 이런 톤이 안 나오는데 왜 여기 혼자 앉아가지고 말만 하면 이런 느끼한 톤이 나오는지. 좀 느끼하더라도 참아주시고 저도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좀 위로의 말을 한번 좀 건네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면서 혹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